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으로 10년 동안 표류해온 2호 유원지 조성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높이를 낮추고 카지노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사업자는 제주도와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경관 사유화 논란을 해소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환경부가 보완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이전에도 환경부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아 얼마나 보완할지 의문입니다.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10년 동안 해양 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표류해온 2호 유원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친절한 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제주 해녀는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고유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쌓아왔는데요. 이런 해녀 문화를 알리고 함께 공감하기 위한 특별한 바다 수영 대회가 열렸습니다. 탐나는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최근 KBS 제주에서는 기획을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분석,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항이 제주의 뜨거운 이슈인 만큼 지난주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2공항을 건설해 운영할 경우 기존 제주공항과 정석 비행장 등 기존 하늘길 3개의 비행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카드 뉴스가 현재까지 1,800여 명에게 전달됐고 30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조정이 어려운 공역 속에 군 공역이 포함돼 있어서 국방부와 필수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KBS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 앞으로 국토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잠시 후 이 공항 연속 기획 보도와 함께 KBS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최근 도민들의 제2공항 인식 변화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주의 시사영어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오후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6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공판 당시 고 씨는 우발적 살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요구했는데요. 오늘 공판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현장 검증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행 현장이나 그 외 범행 관련 장소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현장 검증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동행해서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다시 보여주는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보신 적 있을 텐데요. 항상 피의자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를 동반할 경우 범행 재현을 하게 되는데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의 상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최근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어나서 범행 재현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CCTV를 비롯해 범죄 입증에 필요한 DNA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현장 검증을 진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지난 6월 고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고 경찰은 현장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오늘 고유정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들은 뒤 현장 검증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고 씨 측은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는 검찰의 새로운 증거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현장 검증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6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범죄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고 씨가 제주에 내려오기 전 감기약과 함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나중에 압수한 약봉지에선 다른 약은 그대로였지만 수면제는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또 고 씨가 숨진 전 남편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현장에 있던 아들이 카레라이스를 먹었다고 진술했고 범행 장소의 혈흔 형태를 분석한 결과
모두 15곳에서 고유정의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유정이 범행을 전후해 펜션 주인과 밝은 목소리로 통화한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유정 측은 검찰 측의 주장을 부인하면서도 앞선 재판에서 요청한 펜션에 대한 현장 검증은 철회했습니다. 또 오늘 재판부에는 숨진 전 남편의 유족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는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참담하고 가슴이 끊어질 것 같다며 법정 최고형을 간청했고 고유정은 증언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고유정의 범행으로 보고 이번 주 안에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사건 병합을 청구하면 다음 재판부터는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국토부에 보완 요구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하지만 이전에도 환경부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서 얼마나 보완될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최승민 기자입니다.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의견입니다. 초안에서부터 철새 도래지 보전과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입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와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요청했지만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찬반 갈등 관리 방안도 충분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서를 검토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환경부 의견이 반영 안 된 평가서는 처음이고 초안 제출 뒤 한 달여 만에 의견도 반영 안 된 본안이 제출된 것도 처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KEI 측의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경부의 보완 요구에도 이 공항 반대 측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EI의 검토 의견을 보면 제2공항 입지 타당성이 낮아 사실상 부동의 사유에 해당하는데 반려가 아닌 보완을 요구했고 공론화와 갈등 관리 방안 등 주민 수용성 분야가 보완 요구 사항에서 빠진 건 문제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에 정해진 날짜는 없다며 최대한 충실히 보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KBS는 지역 현안과 국가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알아봤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전합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 의회 차원의 공론화를 담은 도민공론화 지원특위 구성 결의안.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려 다음 회기쯤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심사 보류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9.3%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 36.4%보다 오차 범위 안에서 2.9%포인트 높았습니다.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의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을 차지했고 부결해야 한다 27.5%, 잘 모르겠다 22.4% 순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국토부의 보완을 요구해 발표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충분히 의혹을 해소했고 의견 수렴을 했으므로 계획대로 고시해야 한다는 응답 37.3%보다 12.7%포인트 높았습니다. 대부분 집단에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60대와 서귀포 동쪽 읍면, 보수 성향 등에선 계획대로 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제2공항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선 주민투표가 44.5%로 가장 높았고 여론조사 19.1%, 추가 절차 없이 계획대로 추진 16.4%, 공론조사 14.2%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 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만 19살 이상 도민 806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21.1%입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도민 의견 400여 건을 빠르면 내일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국토부는 당초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부에서 최근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에 보완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고시 시기는 늦춰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을 15일 정례회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기본계획 고시 전에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2공항에 반대하며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17일간 단식 농성했던 제주 청년 노민규 씨가 응급실로 이송된 가운데 이 공항 반대 단체들이 환경부가 국토부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노 씨의 단식을 전후해 3차례 보낸 장관 면담 요청서에도 한 번도 답하지 않았고 입지 타당성이 낮다고 분석한 KEI 보고서에도 부동의가 아닌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직원 상습 폭행 의혹을 받는 제주대병원 교수가 지난달 병원에 복직하면서 해당 과 전공의 4명이 다른 병원에서 수련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대한병원협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제주대병원은 해당 교수와 전공의들의 진료실을 분리했고 교수에 대한 겸직 해제를 재요청하는 특별인사위원회를 조만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직원 폭행과 괴롭힘 의혹으로 병원 측으로부터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지만 교육부 소청 심사를 거쳐 징계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4.3 실무위원회는 최근 제172차 회의에서 지난해 추가로 신고받은 1,354명 가운데 희생자 7명, 유족 1,295명을 인정 의결하고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고자는 4.3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선순위 유족 생존 등에 따라 유족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실무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가 신고 이후 2만 1,000여 명의 신청자 가운데 93%인 19,000여 명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 과정을 한국어로 진행할 학교를 모집한 결과 표선고등학교 한 곳만 신청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주에 서류 심사 등을 거쳐 한국어 IB 후보 학교로 표선고를 확정하면 내년 3월까지 IBO, 즉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에 후보 학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뉴스입니다. 2호 유원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0년 만에 이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정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2호 유원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그 2호 유원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유원지 개발 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 휴양시설인데요. 유원지는 대부분 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용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연이나 관람시설, 휴양, 운동시설을 비롯해 수익을 내기 위한 숙박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나 어린이 대공원, 과천 서울랜드 같은 곳들이 유원지로 개발된 곳입니다. 네. 이처럼 제주시 2호 해수욕장에도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2호 유원지 사업인데요. 2호 유원지는 당초 해수욕장 인근에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호텔, 콘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지금은 컨벤션 센터와 마리나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호 유원지 사업이 10년 만에 재추진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왜 이렇게 오래 표류한 건가요? 네, 2호 유원지 사업의 좀 역사를 살펴보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2호 유원지는 1996년 제주 해양 관광 레저타운 기본계획에서 처음 거론됐습니다. 2007년 개발 사업 시행자로 제주 2호랜드라는 곳이 지정되면서 좀 본격화됐는데요. 네.
이 2호랜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과 콘도, 국제센터, 농축수산물 센터를 갖추고 지금은 목마등대로 유명한 메리부지에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워터파크, 생태 수족관 등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서는 당시 김태환 지사가 투자 유치단까지 꾸려서 외자 유치에 나섰고 중국 자본인 분마그룹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분마그룹 대표는 대규모 투자를 한 공로로 제주에서는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까지 얻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사업이 좀 잘 추진되나 싶었는데 좀 문제가 생깁니다. 개발 사업에 따른 생태계 파괴 논란을 비롯해서 이미 주민들이 좀 해수욕장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또 이런 분들이 좀 우려하면서 반발 여론도 있었고요. 결국 이호 유원지는 각종 심의에서 좀 재심의해라 라면서 좀 잇따라 제동이 걸렸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전임 사업자가 공사 대금을 못 내면서 법적 다툼도 진행됐고 사업 시행자도 사업 계획을 잇따라 변경했어요. 카지노 시설도 넣었다가 뺐다가 또 숙박 시설도 2배 규모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금까지 표류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 훼손, 경관 사유화 이런 논란도 빚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 메리부지가 원래 공유 수면이었거든요. 목마 등대 있는 쪽이 공유 수면이었는데 네. 지난 2005년에 매립 허가를 받고 한 축구장 12개 크기 면적으로 매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탑동 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사업인데 이걸로 인해서 해안 사구의 악영향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컸고요. 또 매립 당시에 해녀들이 자기들 조업권을 빼앗긴다, 위협받는다 하면서 반발도 심했고요. 또 환경 훼손도 훼손이지만 가장 큰 건 경관 사유화 논란이거든요. 좀 조감도를 보면 유원지 개발에 따른 건물들이 해수욕장을 빙 둘러싼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조감도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평소 2호 해수욕장이 시내권이랑 가까워서 도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렇게 시설들이 들어서면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제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또 이 건물들이 8층 높이거든요. 그래서 네. 8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면 멀리서도 바다를 볼 수 없고 또 거꾸로 해수욕장에서는 한라산을 볼 수 없다. 이렇게 2호 유원지로 인해서 경관이 훼손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계획상 10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예정되면서 지금 안 그래도 숙박시설 많은데 더 과잉 공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제주도의회가 최근에 이 2호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동의안을 통과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2호 유원지는 2013년 사업 계획 당시에 카지노가 포함돼서 좀 반발 여론이 심했거든요. 네. 일단 사업자는 카지노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장 직인까지 찍힌 문서를 도의원들에게 이제 전달하면서 카지노는 하지 않고 컨벤션 센터랑 숙박 시설들로 이제 수익을 내가 좀 얻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좀 논란거리는 하나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규모가 1조 600억 규모예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투자가 되면 오랫동안 투자 못했던 사업에 이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돼서 재개되면 지역 경제가 좀 부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현재는 다른 개발 사업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의 좀 반발 여론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또 실제로 2017년에는 지역 주민 750여 명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라라는 청원서도 전달할 정도였으니까 도의회에서 좀 이런 점들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경관 사유화가 가장 큰 문제라서 의회에서 부대 조건을 달았어요. 현재 8층 높이 건물을 층수를 조정을 해라, 낮춰라. 그리고 행정과 경관 협정을 해라, 지역 주민 상생 방안 마련해라 이렇게 네. 17가지 사항을 이행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 조건이라는 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요?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그래도 도의회가 일종의 조건을 걸고 환경 영향 평가를 동의를 해준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 혹은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는데 제주도가 오케이를 해줬다라고 하면 엄청난 반발 여론에 시달릴 수 있겠죠. 네. 특히 그 부대 조건 중에 경관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주도와 사업자가 이 경관 협정을 통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을 해소하라라는 건데 거기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경관협정은 경관법상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토지주와 관계인들이 합의로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자 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행정의 인가를 받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경관협정을 통해서 어떤 안을 만들면 경관 심의위원회에서 협정에 대한 또 심의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 심의를 바탕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그래서 잘 봐야 될 게 다만 2호 유원지 사업이 현재는 3만 띨 정도로 좀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과연 이 협정을 통해서 현재의 계획을 얼만큼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건 좀 의문이죠. 그리고 또 도의회에서 경관 사유화 논란을 해소하라고는 했어요.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하라는 구체성이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아까 전부 감싸는 구조였는데 뭐 절반만 감싸라는 식으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제주에서는 경관협정이 제대로 추진된 적도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게 첫 사례가 사실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2호 유원지 사업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2호 유원지 환경 영향평가 재협의 동의안이 지금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지금은 제주도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사업자가 부대 조건 등에 대한 이행이나 조치 계획들을 좀 포함한 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 제주도는 또 이를 갖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무리되고 또 제주도가 승인하면 사업자는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죠. 네. 제주도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제주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좀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을 테고 또 애써 유치한 외국 자본인데 이거를 또 우리가 무작정 제동을 걸기엔 좀 신뢰성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10년 전에 추진할 때나 지금 추진할 때나 제주 도민을 위한 또 도민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겠죠. 네, 도민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방안들 어떤 것들이 앞으로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나정훈 기자, 오늘 내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 년 전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자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제주 바다에서 제주 해녀 문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바다 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의 바다 수영인들이 제주 서쪽 수월봉 해안선을 따라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해녀들의 삶을 마주했는데요. 탐나는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자군의 포구입니다. 지난 주말 이곳에선 고산리 해녀들과 전국 각지 수영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바다 수영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는 해녀들의 삶의 터전인 제주 바다에서 제주 해녀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습니다. 수영인들이 입수 전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녀 문화 바로 알리기 사업으로 울산, 부산, 경남 수영인과 함께 해녀분들과 함께 수영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국 40개 수영 동호회가 소속돼 있는 부울경 수영협회는 바다 수영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임인데요. 이날은 12개 동호회에서 제주를 찾았습니다. 수영인들은 고산리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자군의 포구를 시작으로 수월봉 해안까지 왕복 5km를 이동할 예정입니다. 해녀분이나 우리 바다 수영을 하는 사람이나 같은 공통된 게 바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그 생활을 위한 해녀분의 그런 것과 취미로 즐기는 이런 바다 수영인데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를 이뤘을 때 또 다른 무언 새로운 것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에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 이번 행사는 해녀의 가치를 알린다는 점도 있지만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도보에는 올레길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는 아랏길이라는 바다 여행길이 있는데요. 협회는 아름다운 풍경과 넓은 바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아랏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열리는 이곳은 아랏길 11코스로 수월봉 해안선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수영인들은 해녀들과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새로운 추억을 되새겨봅니다. 바닷물이 너무 깨끗해요. 제주도 완전 짱!
바다 좋죠. 이게 밑에 아까 오다 보니까 그냥 자리 때들도 쫙 들어가고. 항상 여기 개최하는 이렇게 주최측에서 바다 살리기 운동을 한다는 걸 알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지금 3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파고는 0.5m로 비교적 잔잔해서 바다 수영을 하기 제격이었는데요. 이곳은 바닷물이 깨끗하다 보니 물이 지어 유영하는 돌고래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 풍경을 계속 보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해녀들은 약 500m를 수영한 후 중간중간 어선에 올라타 휴식을 갖습니다. 수영 같이 해주는 거예요. 또 공연도 해주고. 공연도 해주고 전복죽도 써드리고 이렇게 각지에서 다 수영대회 온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녀도 한번 함께 합류를 해가지고 우리 실력도 한번 빨리 해볼까 해서 했는데 아주 영광이고 기분이 좋았네요. 수월봉 해안에 도착한 수영인들은 잠시 숨 고르기 후 다시 자군의 폭으로 돌아갑니다. 이날 코스는 왕복 2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수영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바다를 헤엄치며 스트레스를 날려보고요. 또 해녀들에게 삶의 터전인 바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기도 합니다. 수영인들이 준비한 퍼포먼스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행사를 마무리하며 환호성을 외쳐봅니다. 수영인들이 무트로 올라옵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물이 삼다수 같아요. 물이 바닷물이 멋집니다. 같이 하면서 같이 오고 가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용기가 되네요. 내포치인들하고 이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갈등이 많았는데 주민은 내포치인들 이해하고 내포치인들은 주민 배려하는 이 문화가 여기서 생겨나는 것 같아서 참석해서 참 뜻깊습니다. 이제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체력을 보충해야겠죠. 이날 고산리 어촌계에서 점심 메뉴로 돼지고기와 전복죽을 준비했는데요.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전복으로 만든 전복죽이 한솥 가득 끓여지는데 보고만 있어도 푸근한 인심과 정성이 느껴집니다. 전복죽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은 물론 면역력 강화와 혈관계 질환에 탁월합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들이 진짜 잘 끓여. 아까 한 2시간 넘게 끓이셨는데. 진짜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주의 참맛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가 고령화와 높은 진입 문턱 등의 이유로 20년 후면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데요. 바다 수영 행사처럼 제주 해녀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과 정책들이 지속돼 그 명맥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함해 복합적인 문제와 갈등을 얽힌 이들의 삶을 실타래 풀듯 도와주는 조력자죠. 그런 만큼 이들은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며 감정 노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또 인력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지난달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 윤흥기 부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달에 이제 토크 콘서트가 열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됐고 또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주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매년 사회복지사들의 쉼과 힐링을 위해서 가을에 콘서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도지사 분과 그 사회복지사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그 사회복지 정책 방향이나 사회복지 인권 보호에 대한 것을 리얼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토크쇼에서는 복지 관련 공약 내용이라든가 또 제주형 통합 돌봄 사업, 복지사 인권 보호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고요. 네. 또 그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즉석 질문을 해서 그날 도지사님이 답변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사회복지사들이 궁금증이나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제주 지역에 사회복지사들은 몇 명 정도가 있는지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은 한 14,000명 정도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직에는 한 3,500명 정도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년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사회복지사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현장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네, 복지사별로 복지 분야별로 너무 다양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크게 나눈다면은 뭐 이용시설, 생활시설, 의료시설, 뭐 모금 분야 쪽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데 그 분야 안에서도 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 뭐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본인이 적성에 맞는 그런 직종을 선택해서 그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복지사도 감정 노동자라고 할 만큼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지 대상자들이 대개 그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회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담할 때는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사회복지사한테 폭행이나 폭언 이러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후원처에서 후원 대상자들한테 한 30가정을 선정해서 후원 물품을 전달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저희 전달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못 받은 대상자가 나는 왜 안 줬냐 이래가지고 검찰 소송까지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검찰에까지 갔다 왔는데 물론 이제 무혐의로 나왔지만 그렇게 이제 본인들의 욕구를 안 들어주면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 노동이 많이 생기는데 뭐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그 감정 노동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이용자로부터 폭언 이런 것들은 신문 기사에도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노동 환경 자체가 참 열악한데 왜 이렇게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까요? 근데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어떤 그 사람들하고 친밀감을 하기 위해서 라포 관계도 형성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의 감정에 내가 맞추어서 해야 되고 내 감정은 억제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감정 노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의 특성상 시설 분야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가 뭐 24시간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복지 수요도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력난에 또 허덕이고 있다면서요. 지금은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일자리 감소되니까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사의 숫자는 뭐 그냥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 맡교대를 하고 이용시설은 뭐 8시간 근무하지만 사실은 뭐 가정 방문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시간에 퇴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뭐 병가 이런 거 있으면은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다 지켜줘야 되는데 그 대체 인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또 하는 업무를 아무나 와서 그냥 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최소 인력 기준보다도 적은 인력으로 복지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한테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근무도 많아지고 그 이직자나 그런 일도 좀 높은 편입니다. 네. 한 조사에 의하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법정 근로시간보다 100시간 더 일하지만 전체 그 노동자 평균 연봉이 평균 그 노동자 연봉보다 87%에 불과하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제주 지역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복지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복지 종사자들도 근무 시간이 항상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정해주는데 제주는 이제 모든 분야를 동일하게 해서 동일 임금 체계로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인건비는 이제 그 공무원 임금의 한 9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건비에 비해서 이제 처우에서는 그 대신 미약한 편입니다. 올해는 이제
사회복지사들한테 제주도에서는 이제 복지 포인트를 올해 미약해나마 제공을 해줬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제주도만의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도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제주도에서도 이제 조만간에 이 복지사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과 같은 임금 및 체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복지사들에게도 복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인권 옹호센터 건립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죠. 예. 장애인이나 노인 등 이렇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 다양한 보호 체계나 인권 보호 체계가 돼 있는데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에 대한 보호는 아무런 것도 돼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인권 침해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어떤 필요한 안전망도 필요하고 트라우마 치료나 힐링을 위한 그런 인권 옹호 센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개선 사항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점을 가장 좀 우선적으로는 해결해야 할까요? 이제 복지 분야별로 보면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지침이 이제 내려오는데 가장 최소 인력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줘야 될 것 같고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도 좀 사회복지사들이 보람을 느끼고 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복지 대상자로부터 이제 폭언이나 폭행 뭐 이런 걸 당하지 않도록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근무 조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 조건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아까 많이 취득했더라도 현장에 잘 많이 안 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적응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복지 현상의 취업률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이제 정기적인 교육 시스템도 제주도의 복지사들이 또 열심히 해야지 제주도의 복지 환경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편이고요. 또 근무 환경도 참 열악한데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이들이 겪는 문제와 현실을 좀 다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북동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쪽 먼바다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는데요. 국직성 강수인 만큼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서히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새벽까지 안개가 낀 곳이 많아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공기질은 양호한 가운데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21도까지 오르겠고 가을볕도 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전해상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은 내일 오전까지 남쪽 먼바다와 동부 앞바다, 남부 앞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불고 물결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낮 동안에도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용자 만족도에서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휠체어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률과 저상버스 보급률은 높은 편이지만 이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류장 시설과 또 좁은 인도, 비가림막이나 의자가 없는 정류장도 많은 탓인데요. 대중교통은 교통약자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